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미식입니다. 보시다시피 나스닥은 1.34% 그리고 S&P 500은 1.61% 하락하면서 구글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하락했던 시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던 이유는 어제 영상에서도 경고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상승을 이어나갔던 국채금리로 어제 30년 국채금리는 무려 5.1%까지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면서 2023년 전고점을 갱신하게 되었고요. 10년 국채금리의 경우는 무려 2.5%나 어제 올라가면서 4.581%를 갱신하게 되면서 이제는 4.65%까지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젯밤에도 멤버십 동상으로 테슬라에 대한 분석을 5%대 로보택시라는 제목으로 장전에 미리 공유를 드렸는데요. 여기서 5%는 바로 30년 국채금리인 5%를 의미하는 것으로 어제 공유드린 인플레이션 관련 자료들의 꾸준한 상승은 물론이고 거기다가 더해서 중립금리가 높아지고 있고 미국의 부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본과 영국 등에서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국채금리 또한 계속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록 테슬라 자체적으로 6월 말에 로보택시라는 호재가 있긴 하지만 매크로적으로 상황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공유드린 인플레이션 수치를 다시 한 번 더 공유드리지만 인플레이션 스왑 마켓에 의하면은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는 다음 달에 2.49% 정도가 예측이 되고 있고 7월 달의 경우는 2.91% 정도가 예측되고 있는 만큼 지금 2.3%의 위치에서 빠르게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관련 수치라고 할 수 있는 프라이스 페이드 인덱스 또한 마찬가지로 쉬지 않고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어제 10년과 30년 국채금리가 각각 2% 넘게 추가로 상승을 했던 이유는 바로 약했던 20년 채권 입찰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20year high rate를 보시면은 결과는 5.047%였는데 채권 입찰이 시작되었을 때의 수치는 바로 여기 5.035%로 뚜껑을 열어보니 5.035%보다 더 높은 5.047%가 나온 것입니다. 즉 20년 채권을 사려고 하는 수요가 약해짐에 따라서 20year high rate는 더 높게 올라간 것이고요. 20년 채권에 대한 수요가 낮으니 반대로 레이트인 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10년과 30년 또한 수요가 약할 것이라고 생각되면서 함께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국채금리가 올라간 상태인데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으냐는 것인데요. 그 가능성을 봐야 하는 이유는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면은 테슬라를 포함해서 주가는 하방압력을 받고요.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은 주가는 상방압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yield 커브를 보고자 합니다. 여기 yield 커브는 30년 국채금리와 3개월 국채금리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장기 국채금리가 더 빠르게 성장을 함에 따라서 bear steepener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를 시작으로 30년 국채금리가 2% 넘게 상승함에 따라서 여기 이렇게 0.719%의 위치까지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저항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 다음 위치인 1.31%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여기 yield 커브가 1.310%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bear steepener의 형태로 올라가는 것인 만큼 장기채인 30년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하면서 올라갈 수 있음을 의미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증시는 하방력을 받으므로 특히 성장주의 경우는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전망 속에서 S&P 500을 보겠습니다. 어제 S&P 500은 국채금리가 상승을 함에 따라서 1.6%가 하락하면서 5,844달러까지 내려온 상태인데요. 내려온 위치를 보시면은 추세적으로 뚫고 내려왔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S&P 500이 빨리 상승을 하면서 여기 보라색 선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라면은 이 하락 추세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선 기술적으로 봤을 때 5,700달러의 위치에 여기 이렇게 갭이 있기 때문에 이 갭을 채우러 내려갈 수 있고요. 여기 제가 이렇게 그어놓은 세로의 검정색 선은 옵션 만기일 선으로 이 선을 기준으로 매번 추세가 바뀌어 왔다라고 분석을 해드린 것처럼 상승 추세에서 여기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로 바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A, B, C, D, E까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내려갈 수가 있으며 RSI 또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계속 꾸준히 상승 추세가 이어졌다가 하락 추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떨어질 확률이 높고 S&P 500을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봐도 고평가이기 때문에 하방력을 봐도 이상할 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매크로적으로 상황은 그렇게 좋지가 않은 만큼 이제 이런 상태에서 테슬라를 보고자 합니다.
테슬라 또한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로보택시란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66% 하락하였고 지금은 336달러에 위치해 있는데요. 저희 멤버십 분들께도 사전적으로 분석을 드렸고 오늘 밤에도 제가 추가로 또 업데이트를 드릴 예정입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로서 세력들은 330달러에 위치해 풀옵션을 잡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한때 며칠 전까지만 해도 350달러에 콜옵션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350달러를 테스트할 확률을 높게 보았고 실제로 5월 15일 정확하게 350.00달러를 찍으러 간 만큼 세력들의 이러한 포지션은 330달러를 테스트하러 갈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330을 테스트하러 가되 330을 뚫을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330달러에 모여있는 이 풀옵션 게마가 지선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포지션은 하루에도 몇 차례 바뀌는 만큼 제가 저희 멤버십분들 상으로는 하루에 2번씩 이렇게 오전 오후에서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고요. 오늘 밤에도 이러한 포지션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2130에서 더 높아진 등의 변화를 보인다면 330달러를 테스트할 확률은 높아지는 만큼 꾸준히 테슬라의 펀더멘탈과 세력들의 포지션 그리고 그 외에 영향을 미치는 매크로 등을 보면서 안정적으로 현금을 관리하면서 투자를 하고 싶다면 여기 멤버십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크로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테슬라는 지금 아슬아슬한 위치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6월 말에 있는 로보택시에 대한 이벤트 또한 무시하기는 힘듭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 인터뷰한 바에 의하면은 6월 말에 로보택시 런칭을 시작으로 몇 개월 뒤면은 1000여 대의 로보택시가 사용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밝혔는데요. 만약 이렇게 되면은 주가는 또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투자로서 추구하고자 하는 자세는 테슬라는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인 만큼 언제든 상승할 수 있다는 열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만 매수를 할 때는 지금처럼 매크로적으로 불안할 때가 아니라 혹은 이렇게 고평가를 받을 때가 아니라 최소 적정 주가에서 저평가할 때이고 매크로적으로 너무 과하게 악재가 반영되어 있는 나머지 적어도 과매수일 때 매수를 피하면서 최대한 저렴할 때 대응을 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테슬라를 특정 가격에 산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떠한 펀더멘탈을 바라보고 사는지 명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차트만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테슬라의 차트에 있어서 RSI와 TSI 그리고 차트 패턴은 당연히 체크가 되어야 하고요. 테슬라는 실적 대비해서 이렇게 몇 배 거래가 되고 있으며 그 배수가 평균 대비해서 적어도 저렴한지 아니면 비싼지 등의 밸류에이션을 알면 좋으며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의 추구랑 성장률은 어떠한 추세를 가리키고 있고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 상으로 전반적으로 어떠한 성장률을 언제 기대하고 있는지까지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숙제를 해두고 지금 내가 테슬라의 주식을 특정 가격에 사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사는 것이고요. 아니다라면 기다릴 줄 아는 기준이 확립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정확한 마켓 타이밍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지표들을 기준으로 매수 기준을 확립해 왔고 지금까지 그 기준으로 테슬라를 정말 저렴한 가격대에 여러 차례 자주 모아왔고요. 겟마스키즈도 잡아온 만큼 저는 계속 제 리서치를 멤버십 분들께 제공드리면서 안전하게 투자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물론 단기적인 변동성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사는 가격은 테슬라의 펀더멘탈을 고려했을 때 저렴하다라고 판단돼서 사는 것이고요. 혹여라도 이러한 기준과 함께 투자를 하고 싶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넵콘 혹은 유튜브 멤버십 신사학 게임을 통해서 텔레그램으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채금리와 테슬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